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4주 하나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4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기혼년, 임신월, 개해일, 갑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전주의 문제는 뭐였죠? 전주의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4주 용신은 무엇인가요? 용신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4주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4주 여자분이신데 자식복은 어떤가요? 자식복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4주 계면년 운기가 어떤지,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기 보는 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계면년 운기가 어떤지,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전주에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4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4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4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4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일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오고 지장간, 월지, 신금만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연지의 요금, 작은 쇠, 월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이 상당하죠. 임수, 해수, 큰물, 요금, 작은 쇠, 신금, 큰 쇠까지.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 나무,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간목, 시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임목아래 병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보면은 흙은 연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의 무토, 일지, 해수안의 무토, 시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간목, 임목, 큰 나무, 기토, 작은 흙 이렇게 있네요. 4편의 세력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기토 있죠. 흙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밑에 있는 요금을 생해버리죠. 요금을 생하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터생금 금생수로 관인상생은 안 되지만 작은 쇠로 큰 물을 생하지를 못하지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힘을 빼지를 않습니다. 쇠를 생한이라고요. 그러니 4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기토는 4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간목과 임목뿐이죠. 지장간에 있는 오행들, 무토라든가 간목이라든가 이런 오행들은 강한 물기운에 처지고 흙탕물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대편이라고는 간목, 임목뿐인 4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기토도 4편, 요금도 4편, 임수, 해수 4편, 신금 4편이다 보니까
내편의 세력이 많아서 금생수 받은 물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사주강약은 신강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물기운이 금생수를 받아서 강하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문제죠. 이 사주 용신은 뭔가요? 자, 많이 먹었으면은 설을 해야 되니까 나무가 용신인 거는 맞죠? 근데 간목과 인목이 있습니다. 제가 용신을 묻는 문제를 낸 거는 용신을 잡을 때도 사주 팔자 일간에게 유리한 거를 같은 오행이더라도 잡은 게 좋다는 얘기죠. 간목을 잡아도 되고 인목을 잡아도 많은 물기운을 설을 해주니까 좋은데 여기서는 시지에 있는 인목을 용신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목 안에 병화를 품고 있어서 간목보다는 인목이 더 용신으로 낫습니다. 조우적으로나 안에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이라도 더 설기를 잘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보다는 인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목을 용신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 희신은 무엇인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에서는 나무가 젖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더 와도 좋겠습니다. 큰 나무가 희신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큰 나무가 더 와가지고 물을 살금살금 설기시켜주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불이 오게 되면 사주에 물이 강하기 때문에 금생수 받은 물기운과 불하고 전쟁을 하겠죠. 그리고 흙이 오면 어떤가요? 흙이 오게 되면은 물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쇠를 생해가지고 좋지 않고, 마른 흙이 오면은 조금 물을 빨아들이니까 약간은 낫겠지만은 금생수 토생금을 해주는 역할이 더 세서 그렇게 운을 많이 받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큰 나무가 운에서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여자분이신데 이 사주 자식복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죠. 자식복이 괜찮죠? 여자분 사주에서 식상이 자식이죠. 식상이 시간에 시지에 간목, 이목, 큰 나무가 강한 물을 설을 잘해주고 있는 고마운 녀석이 되겠습니다. 용신으로요. 그러니 자식복이 내 힘을 갖다가 강한 힘을 설계해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이기 때문에 식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식상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복이 좋은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에서 용신도 되고요. 그러니 자식복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제, 계면년 운기는 어떤지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물었죠. 계면년 운기가 어떤가요? 자, 이런 운기가 좀 애매하죠. 위에는 계수는 나한테 흉한 운기고 묘목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운에서는 사주 형국을 잘 봐야 됩니다. 온판에 지금 가장 강한 오행이 물기운이죠. 그러니 물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하고 나무하고 왔을 때 어떤 오행이 강하냐? 바로 물이 들어왔을 때는 강한 물하고 합세하기 때문에 물기운이 더 강해지는 운기가 됩니다. 묘목은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사주에서 불기운이나 나무기운이 강하다면 물기운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온판에서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계면년 운기는 물하고 나무 중에서도 물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물이 강하게 작용하면 운기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죠.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기 때문에 계면년 운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묘목이 조그만 나무이지만 물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 온판에 강한 물기운 때문에 계면년에 계수가 더 힘을 발휘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운기 볼 때 사주 온판에 있는 강한 오행이 더 힘을 발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계면년 운기는 계수가 힘을 발휘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예상된다요? 계수는 비견이죠. 비견겹제가 득세하는 운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자, 비견겹제는 경쟁자죠. 아니면 친구 또는 동료 또는 형제들 때문에 또 비견겹제는 재물을 쟁탈당하죠. 그래서 동료, 경쟁자, 형제 때문에 재물을
강탈당하는 재물 손실이 있는 운기입니다. 그러니 큰 운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경쟁자, 동료, 친구 또는 형제로 인해서 재물이 나갈 수 있는 운기입니다라는 통변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운기 볼 때는 항상 천간지지가 같다면은 아주 쉬운데, 천간지지가 이렇게 다를 때는 사주 운반에 어떤 오행이 강한지를 봐서 강한 오행을 따라간다는 얘기. 계면형 같은 경우는 계수가 사주 운반에 물이 강하기 때문에 묘목보다는 계수의 힘이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운기 볼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주 운반을 잘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4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유년 경자월 정해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신유년 경자월 정해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총 3가지입니다. 이번 주 문제는 3가지. 이 사주 재물 쪽과 직업 쪽은 어떨까요? 재물운과 직업운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남편 덕은 어떨까요? 여자분이신데 이 사주의 남편 덕은 어떤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건강의 약점은 뭔가요? 건강의 약점을 모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건강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내드리는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동영상을 멈추고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시고 나중에 동영상을 지정시켜서 답을 맞춰보시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답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